자, 수업 진행하도록 하자. 근데 이제 수업 진행하기에 앞서가지고 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하고 싶은 말은, 내신 수업인 거야. 내신 수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신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 그게 무슨 말이냐? 꼼꼼히 모든 문장들, 모든 내용들을 여기서 살피진 않을게.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고 선생님 학원 다니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가 있을 거야. 뭐 세부적으로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어떤 문법들, 어떤 서술형들이 나오는지 거기 다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지. 선생님이 만든, 그치? 다른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생님이 공들여서 만든 자료가 여러분들한테 있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세부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거기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모르는 부분들은 선생님한테 이제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채워나가고 보충해 나가고, 이 수업 인강에서는 철저하게 내용 중심으로, 물론 내용 중심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시험 문제 나올 부분들은 한 번씩 선생님이 더 짚을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중심으로 진행하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선생님 수업 따라와야 돼. 선생님 너무 빨리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시험 범위가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선생님이 안배해서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11강의 1번 지문 보자. 일단 소재 먼저 잘 봐봐. 소재 먼저. 그래서 소재를 보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은 거는, 어떤 지문을 보잖아. 그러면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떠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맥락에서 요지, 소재, 주제, 주장, 큰 맥락에서 이 글이 어떤 글인지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철저하게. 됐지? 그게 무슨 내용인지 먼저 잡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 소재 보면 연극을 통한 괴롭힘 문제 해소. 특히 이제 학교에서 왕따, 따돌림, 괴롭히는 문제들이 많이 이제 발생하잖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연극이라는 이 수단,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자는 내용인 거야. 첫 번째 문장 봐봐. 자, 이슈, 어떤 문제인데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수식해주는 부분을 미리 괄호쳐놨어. 어떤 문제인 거야. 자, 언론과 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문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문제는 당연히 이제 괴롭힘, 따돌림, 왕따 문제입니다. bullying 이런 단어를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 문장. 근데 이런 bullying, 따돌림, 왕따, 괴롭히는 이런 문제는 여겨지더라. 수동태. 여긴다가 아니라 여겨지더라.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야. 여겨져. 뭐로 여겨져? 되게 반복적이고,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학대, 따돌림으로 여겨지더라. abuse 하면 학대 정도 해석하면 될 거야. 누구에 의한이야?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학생들, 애들에 의한. 뭐 친구들끼리 다툴 수는 있잖아. 그치? 다툼의 어떤 원인은 차치하더라도 애들이 커가면서 다툴 수는 있지만 그게 자꾸 반복적으로 아무런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게다가 학대로 여겨지면 안 되지. 있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애들에 의한. 근데 그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당연히 좋은 애들은 아니겠지. That causes 뭘 야기시켜? 신체적, 심리적 고통. 누구에게? 따돌림을 받는 또 다른 아이, 또 다른 학생에게 자꾸 육체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애들에 의한 반복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학대로 여겨지더라. 이 말은 즉 고쳐야 될 거다 그 말이지. 이거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더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 문장. 뭐 알다시피 이런 괴롭힘, 따돌림이라는 것은 되게 유해하고 그 다음에 이 학급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문장, 지난 문장 잘 봐.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과정, 학교에서 이런 드라마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어. 누구한테? 애들한테인데 뭐 하기 위해서? 형성하고 만들기 위해서인데 뭘 형성하고 만드는 거야? 사회적 어떤 시각, 됐지? 그 다음에 어떤 정서적인 공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어떤 동정심, 이런 부분들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왜 형성시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동정하고 공감을 가져야 따돌림이 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드라마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됐지? 드라마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애들에게. 애들과 함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문장은 핵심 문장이니까 여러분들 해석 좀 꼼꼼히 봐주고. 자, 그 다음 드라마에서 자, 등장인물들은 can work through a number of difficulties. A number of 하면 많은이란 뜻이지.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그러니까 드라마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뭘 포함해서? 따돌림을 포함해가지고. 됐지? 근데 이제 타본 이것은 애들의 책, 즉 Rotten Ralph를 사용한대. 애들의 책, 그러니까 애들을 위한 어떤 책인 Rotten Ralph. Rotten Ralph가 뭔지 모를까봐 동격 처리해놨잖아. 이게 뭐야?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 Rotten이 썩은이잖아. 썩은 고양이 하면 좀 그렇잖아. 무슨 내용이니? 좀 심술궂은 고양이지. 좀 심술궂은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 즉 Rotten Ralph라는 이 애들을 위한 책, 이 동화책을 사용한대. 뭘 위해서? 학급 드라마를 위해서. 자, 그 다음 문장. 그 이야기는 애들에게 계속해서 읽혀져. 얘는 과거 분사야. 왜냐면 이미 앞에 동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또 이제 논의하겠지. 애들은 뭐에 대해서 논의하냐면 그 사라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How Sarah feels. 뭐에 대해서. 그 고양이, 썩은 고양이라는 건 심술궂은 그 고양이 랄프가 하고 있는 것. 그녀의 고양이가 하고 있는 것. 되게 못된 짓을 할 거 아니야. 하고 있는 거에서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어. 그치? 지금 여기 고양이를 빗대어 얘기하고 있지만 그 고양이는 누굴 얘기를 하는 거야? 괴롭힘은,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가하는 학생들이지. 그런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라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고 있다 이 말이지. 여기 어순 배열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에 서술형에 나와 있지. 암기하셔야 돼. 어순 배열, 이 지난 부분. 자, 그 다음. 자, 몇몇 그의 행동, 그라는 거는 이제 심술궂은 고양이의 행동은 이제 그 사라라는 주인이겠지. 그 고양이를 키우는 걔의 인형들을 브레이킹 하는 거, 무릎 뜯는 거. 그 다음에 고양이가 자꾸 그 주인을 놀려. 의인화시키는 거겠지. 고양이를 놀려. make fun of가 놀리다야. 자꾸 놀려. 이거 sewing up a limb. limb가 가지인데 sew가 톱이란 뜻도 있어. 톱. 보다 말고 톱. 근데 sewing 하면 톱질하다, 자르다란 뜻이겠지. 가지인데 어떤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야. holds a swing. 지금 그네가 매달려 있는, 이 그네가 매달려 있는 가지를 막 잘라버려. 이게 무슨 말이야? 자꾸 안 좋은 행동들을 한다 이 말이지. 그랬을 때 사라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애들은 드라마화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것들. 그들이 할지도 모를 몇 가지 행동들.
행동들이라 그러면 어떤 행동들이겠어? 좋은 행동이겠어? 안 좋은 행동이겠어? 당연히 안 좋은 행동들이겠죠? 이런 걸 이제 드라마화 시켜. 그 다음에 while the teacher offer other options.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또 다른 어떤 옵션들을 제안하고 제공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중요한 건 마지막 문장. 이 드라마의 경험이 또 어떻게 할 수 있어? 확대되어질 수도 있어. 확대되어질 수도 있어. 그냥 그 드라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확대되어질 수 있냐면 이런 못된 행동들, 즉 따돌림의 이런 사건들을 직접 그려보는 것, 그려보는 것으로도 또 확대하면서 다른 옵션들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지. 그 드라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드라마 어떤 내용이나 드라마 직접 뭐라 그래야 될까? 경험한다 그래야 될까? 행함으로써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드라마 경험들을 확대하는 거야. 그림을 그리는 걸로. 뭐에 대해서? 따돌림에 대한 어떤 사건들. 당연히 안 좋은 사건들이겠지? 이렇게 확대하면서 직접 그려보기도 할 수가 있더라. 라는 내용들. 됐지? 자, 여기서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문법적인 부분이야. 이 경험이 확대될 수 있는 거지. 경험이라는 게 주체 자체가 뭔가를 확대하는 게 아니지. 확대되어지는 대상이잖아. 게다가 중요한 건 얘는 전치사야.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 아니라 ing가 붙은 명사형, 즉 동명사가 온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되겠고. 자, 다시 돌아가서 뭐에 대한 내용이야? 지금 언론, 학교, 사회에서 많은 관심,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따돌림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인지시키고 주지시키고 해결해 나가느냐에 대한 설명이지. 연극을 통한 괴롭힘 문제 해소에 대한 내용이야. 됐지? 자, 2번. 자, 소재 먼저 봐봐. 구조조정 주애가 아니라 중이야. 중에 있는 중간 관리자의 입장. 구조조정 중에 있는. 자, 회사를 구조조정한다. 그럼 뭘 얘기를 하는 거야? 회사를 구조조정한다? 뭐에 대한 내용이야? 뭘 얘기하는 거야? 회사가 지금 좀 안 좋아. 근데 직원들은 많어. 그러면 이제 회사가 수익을 내고 오너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구조조정이라 하면은 사람들을 해고하는 일이 많지. 됐지? 그 과정에 있는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이런 관리자, 중간에 있는 이 관리자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어떤 사례에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그 어떤 사례가 뭔지 볼게. 자, 많은 중간에 있는 관리자, 그리고 first line employees라는 건 이제 일선의 직원들. 일선의 직원이라 그러면은 이제 평 직원이긴 하지만 조금 직위가 높은 이런 직원들, 중간의 관리자나 일선의 직원들은 뭐처럼 느끼냐면 노동자처럼 느끼는데 어떤 노동자? 파라오의 무덤을 만들었던. 그러면 파라오의 무덤을 만들었던 노동자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당연히 안 좋겠지. 왜? 지금 구조조정 내용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모든 파라오는 helped build for himself a tomb of such intricate and deceitful design that no mortal would ever be able to enter it. 했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괄호친 부분은 어순 배열로 나올 확률 높으니까 분명히 단어 순서 배열 여러분들 암기해 두셔야 돼. 일단 문장 해석해 보자. 모든 파라오는 만들길 희망했어. 얘는 없어도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해 뭘 만들어? 목적어. 무덤인데 어떤 무덤? 되게 정교하고 deceitful 하면 남을 속일 수 있는 디자인의 무덤을 만들길 희망했습니다. 남을 속여? 뭔 소리야? 뒤로 봐. 어떤 약탈자,
marauder 하면 이제 약탈자라는 뜻이야. 무덤을 옛날에 약탈했던 사람들 많이 있잖아. 왜 예전에는 뭐 모든 시대가 그랬던 건 아닌데 특정 시대에는 어떤 누군가가 고인이 이제 돌아가시면 묻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귀중품도 같이 묻었잖아. 그래서 뭐 못 살았던 예전에는 그 무덤을 파서 그 귀중품들만 훔쳐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약탈자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속임수가 있는 디자인의 무덤을 만들길 희망했습니다. 이해되지? 중요한 건 여기 어순배열 분명히 암기하라 그랬어. 그리고 steal the pharaoh's wealth. 어느 약탈자들도 이 파라오의 다시 말해서 귀중품들을 훔칠 수 없는 디자인.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분명히 이렇게 길게는 안 나올 거야. 서술형으로.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나올 거니까 여기까지만 암기하면 되는 거야. 물론 문장의 구조는 여기까지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 자, 한번 우리가 노동자 생각해보자 이 말이지. 노동자. as middle manager, 중간 관리자. 뭐 하고 있는 지금? 구조, 조정, 중간에 있는, in the midst, 중간에 있는 중간적인 입장의 관리자로서 이런 노동자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자, 모든 노동자들은 알고 있었어. 이 무덤이 완성됐을 때 그들도 같이 죽을 것이라는 거. 왜? 자기들이 그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덤의 어떤 비밀, 무덤의 어떤 모든 그 정교함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이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걸 약탈해 갈 수 있는, 훔쳐갈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들 같이 죽여버린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파라오가 어떻게 했어? 모든 기억을 파괴해. 뭐에 대한? Of how to find the wealth. 그 자기 귀중품을 찾는 방법에 대한 모든 기억을 다 파괴해버렸어. 이런 식이라는 게 어떤 식이야? 이 무덤이 다 완공되고 나서 그 중간 관리자들, 그 무덤을 만들었던 중간 관리자들이 be put to death, 죽임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억들을 다 디스트로이드 해버렸다는 거지. 파괴했다는 건 다 죽였다는 거야.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어순배열 암기해 두세요. 자, 한번 상상해봐. What would happen? 어떤 일이 발생했지? When the pharaoh showed up. 딱 나타났어요, 이제. 그 작업 현장에 나타나서 파라오가 이제 작업하는 중간 관리자들, 일선의 직원들한테 물어보겠지, 노동자들한테. 자, 무덤 어떻게 돼가고 있니? 라고 파라오가 딱 물어봐. 그럼 이제 곧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 다 끝나면 자기들도 죽을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Not yet, boss. 아직 안 끝났어요. It will be a few more years. I'm afraid. 유감이지만 몇 년 더 걸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됐지? 자, no wonder. 그냥 암기해버려. no wonder 하면 하나의 부사로 의심할 여지 없이 또는 당연히 이런 뜻이야. 당연히 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무덤은 were seldom finished. seldom이 무슨 뜻이야?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거의 뭐뭐하지 않는, 거의 끝내지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파라오 생전에. 파라오 생전에 완공되면 자기는 죽을 건데. 그치? 그리고 또 당연히 요 마지막 문장은 확률적으로 서술형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 이 지문에서. 그래서 무조건 암기해야 돼. 자, 그 일선의 first level이니까 최고층에, 그 다음에 중간층의 이 직원들, 바꿔 말하면 이제 노동자지. 이 사람들은 그들의 완전한 완전한 정서적이고 지적인 에너지를 구조 조정하는 이 일에다 자기들의 에너지를 다 끄집어 냈겠어, 안 냈겠어?
자기 에너지를 다 쏟겠어? 다 쏟아. 다 구조 조정해서 다 잘라. 결국 자기도 잘릴 거 아니야. 그치? 그렇지가 않았다 이 말이지. 제대로 자기들의 에너지, 자기들의 어떤 지식, 자기들의 감정적인, 정서적인 모든 에너지를 쏟지 않았다는 거야. 이해되죠? 쏟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 few. few 또한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란 뜻이지. 부정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최일선의,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들은 거의 그들의 완전한 정서적인, 그 다음에 지적인 에너지를 끄집어내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데? 구조조정 업무를 하는데. 됐지? 자,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보면, 구조조정 지금 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중간 관리자 또는 최일선의 직원들, 조금 높은 직원들이 어떤 입장으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겠냐 이 말이지.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하지 않았겠지.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고당하고 잘리고 결국 자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뭐에 비교했어? 파라오의 무덤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무덤을 단순히 무덤만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그 무덤을 완성하면 모든 보물들, 자기들의 귀중품을 다 거기 넣었을 거 아니야. 근데 누군가가 알고 있으면 분명히 그게 뭐 분실되고 도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들던 중간의 노동자들도 다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때? 다 이렇게 죽여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질 시간을 끌면서 파라오 생전에는 완성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 3번. 지도자의 자질로서의 책임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 훌륭한 사람들, 지도자들은 분명히 자기 자신의 책임감을 분명히 지니고 있더라 이 말이지. 심지어 자기가 직접적으로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관련된 어떤 결과가 초래가 돼. 특히 안 좋은 결과. 그러면 분명히 자기가 직접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됐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부분들 한번 보자. 자, 책임감이라는 거는 속성이야, 속성. 어떤 속성? 훌륭한 achiever 하면 성취자인데 그냥 지도자라 그러자. 훌륭한 성취자들, 지도자들, 훌륭한 위인들이 have in common,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그게 책임감이다 이 말이지. 그만큼 책임감이 중요하다 이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서 지금 괄호친 부분은 빈칸 추론 아니네. 자, 그 다음 자, 그들의 배경 또는 삶의 이력이 어떻든지 간에 예를 들면 그 지도자들, 훌륭한 사람들이 배경, 과거에 가난했든 부자였든 또는 힘들게 살았든 어느 나라에서 왔든 그들의 어떤 배경이나 삶의 이력, 과거의 이력이 어떻든지 간에 진정한 지도자는 seem to share the belief, 이런 믿음을 공유하는 듯 하더라. 어떤 믿음? 책임감. 방금 위에서 얘기했잖아. 책임감. 근데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어렵게 썼어. 자, 어떤 믿음을 공유하냐? 그들이 원천이다 이 말이죠. 원천, 자원, 원천. 즉, 크리에이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자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모든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조금 더 우회적으로 의역하자면 어떤 일,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분명히 그 결과에 대해 나 또한 소스 역할을 하고 있고 나 또한 그 결과를 만들어낸 크리에이터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공유하는 듯 하더라 이 말이야. 크리에이터가 분명히 뭔지 알겠지. 단순히 뭔가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다시 봐. 진정한 리더들은 공유해. 믿음을 공유하는데 어떤 믿음? 그들이 원천이야, 원천. 원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 결과를 만드는데 일조한 창조자다. 그 결과를 창조하는데, 만들어내는데 일조했다. 특히 안 좋은 결과도 자기들이 책임이 있다. 이런 거지. 그 다음 자, 바꿔 말해서. 자, 선생님 여기 진하게 한 부분들은 뭐냐 하면은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하셔야 돼. 자, 바꿔 말해서 그들은 책임이 있는데 뭐에 대한 책임이야? 얘 또한 빈칸 추론이야. 그들의 행동의 결과에 책임이 있다 이 말이야. 어떤 행동을 하고 행동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다. 그치?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 말인 거야. 오케이? 자, 그다음 어느 정도 on some level 어느 정도 그들이 결과를 만들어냈어. 됐지? If not by their physical action 그들의 물리적인 또는 신체적인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더라도 해석 잘해. 자, 그들의 어떤 물리적 즉 신체적인 행동에 의해가 아니더라도 그들이 결과를 만들어냈어. 어느 정도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행동이 아니더라도 결과가 나올 수 있지. 내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안 했는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진다는 거야. 그 다음 장. Then by their mental action 심리적인 행동에 의해서 그들이 결과를 이끌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단순히 신체적인 물리적인 행동이 아니더라도 뭐에 의해서? 정신적인 어떤 행동, 정신적인 어떤 행동, 심리적인 어떤 행동에 의해서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뒤에 보면 나와. 자, 그들은 믿는 듯해. 뭘? 그들이 만들어내. Whatever happens in their life. 그들 삶에서, 자신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create라는 동사의 목적어야. they가 주어고. 오케이? 그들은 whatever happens in their life. 그들 삶에서 발생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만들어낸다고 믿는다 이 말이지. 뭔 소리야? 내 삶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해. 예를 들면 내 삶에서 자꾸 내 주변에 애들이 아파. 내가 걔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잖아. 즉 나의 신체적인 물리적인 행동에 의해서 아픈 게 아니잖아. 근데 아파.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는가? 아, 내 심리적인. 내가 쟤네들을 좀 스트레스 받겠구나. 내 심리적으로라는 건 말 한마디 하는데도 조금 툭툭 내뱉고 이렇게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어떤 행동, 활동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구나 이렇게 믿는 거야. 그것이 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바텀 라인이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 문장. 자, 이 문장 집중해서 잘 봐. 자, 만약 누군가가 cut them off on the road 도로에서 cut them off라는 건 자르다가 아니라 끼어들다라는 뜻이야. 누군가가 끼어들었어. 운전하고 가는 누군가가 끼어들었어. 됐지? 끼어든다면 그들은 어떤 방식이든 그 결과에 기여했다라고 믿는 거야. 누군가가 끼어들었어? 끼어들면 우리는 어떠니 보통? 선생님도 그래. 막 운전하다가 누군가 끼어들면 짜증나잖아. 아, 저 새끼 또 끼어드네. 저 뭐야 저거? 그럼 자꾸 보복 운전하려고 그러고. 그치?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위대한 성취자, 훌륭한 사람들은 끼어들면 그래 내가 in some way 어떤 식으로든 그 결과가 뭐야? 다른 사람이 지금 내 앞을 끼어들었다는 그 결과에 기여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원인이 있는 거야.
자꾸 내가 천천히 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심리적인 행동인 거잖아. 그치? 천천히 갔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이 짜증이 났고 그래서 먼저 가려고 끼어든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즉, 책임 소재를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위대한 사람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Maybe 어쩌면